페이지 볼게요. 제시문 보면 가는 그냥 수학적 귀납법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산술기하평균 증명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2개짜리였는데 얘가 이제 뭐 4개고 늘어나고 뭐 계속 늘어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4개짜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4개짜리를. 그 4개짜리 증명에서 얘를 2분의 2의 a 더하기 1이랑 2분의 c 더하기 d로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쪼갰을 때 요 각각은 또 이제 산술기하가 될 거고, 요 각각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될 거니까 얘가 2분의 루트 AB랑 루트 BC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다시 얘네들도 2개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봐서 루트 안에 둘이 곱해져 있는 걸로 해석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고 났더니 얘가 루트 안에 루트의 ABCD가 될 거고, 얘가 4제곱분의 ABCD가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내용이 이게 가능하려면 어쨌든 저렇게 2개씩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2개씩 묶어야 되니까 이때는 이게 보통 이제 뭐 n분의 a1부터 an까지 이렇게 더한 게 n루트에 a1부터 an까지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걸 증명한 거잖아요, 책에서. 요거에서 요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건 n이 뭐일 때요? 이게 거듭제곱일 때죠. 이게 거듭제곱이 만약에 내가 이 4개짜리 했으니까 다시 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어? 8개짜리 할 수 있는 거죠. 8개짜리를 했으니까 8개, 16개를 생각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16개짜리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32개짜리, 64개짜리, 그 다음에 128개짜리 이렇게 계속 늘릴 수 있는 거죠. 늘리더라도 제한 조건은 뭐예요? 저 방법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이게 거듭제곱이어야 돼요. 이게 거듭제곱. 그래서 문제 2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n이 2의 q제곱일 때, n이 2의 q제곱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2번이었고,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안 풀었지만 SN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의 AJ예요. 즉 얘가 하고 있는 얘기 뭐야? A1부터 A2 이렇게 더해서 AN까지 더하면 이게 SN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줬냐면 AN은 NSN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SN 표시했으니까 얘는 그럼 N 곱하기 라지 A랑 똑같다는 거죠. N 곱하기 라지 A랑 똑같다는 얘기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주냐면 A에 N 플러스 I가 되면 얘는 다 라지 A예요. n 플러스 i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는 a n 플러스 1 이것도 라지 n.
플러스 2 얘도 그냥 라지 n. 이 이후로 가는 건 다 라지 n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원하는 게 n 플러스 n분의 s에 n 플러스 m을 해달래요. 얘는요 n 플러스 n분의 s가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였으니까 얘는 a1, a2 쭉 나열해서 a에 n 플러스 m까지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요 n하고 n 넘어가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n까지는 그냥 쭉 더하는 거였지만 n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 그냥 뭐예요? 라지 an인 거죠. 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쪼갤게요. n 플러스 n분의 a1부터요 an까지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부터 해서 a의 n 플러스 m까지 따로 볼게요. 자 이렇게 따로 봐주면 요만큼들은 다 라지 an 더하기 라지 an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어차피 그걸 넘어가면 n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 라지 an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은 또 뭐예요? 요만큼은 이게 sn이잖아. sn은 아까 우리 뭐라고 정리했어요? n 곱하기 라지 an으로 잡았죠. 요 식은 n 플러스 n분의 앞에 거는 n 곱하기 라지 an이고요. 뒤에 거는 라지 an이 m개 있는 거죠. 1부터 m까지니까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m의 라지 a 그래서 라지 a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이 2의 q제곱일 때 이거를 보일 건데 제한 조건이 있죠. 얘는 q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풀려요. 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 자체가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수마다 체크해 주는 거죠. 귀납법을 사용하겠다는 건 애초에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얘기인 거잖아. A1, A2, A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열에서 생각하는 거죠. 수열에서. 근데 누구를 자연수로 보면서 가자는 거야? Q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귀납법을 사용할 때 n은 1일 때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우리가 아무런 제한이 없을 때 귀납법을 쓰라고 하면 n은 1부터 출발할 건데 얘는 q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n이 1이 아니라 q가 1인 것부터 출발해야겠죠. q가 1이면 n은 2인 거죠. q가 1이면 n은 2. 그러면 q가 이럴 때는 원하는 게 2분의 A1 더하기 A2가 A1, A2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거 성립하는 건 맞아요. 이거 성립하는 건 맞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성립한다고 해서 넘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얘는 이거 과정 전체를 증명해 달라는 거니까 얘가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거 산술기 하니까 돼요. 이렇게 넘어가기엔 좀 애매해요.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예전에 우리 부등식 증명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등식의 증명? 뭘로 판단한다? 차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죠. 부등식 증명은 차의 부호로 할 거예요. 그러면 둘이 빼서
우리 빼서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 체크해주면 되는데 대신에 이게 수화에서 썼던 테크닉일 텐데 둘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다면 그 둘의 대소를 비교하기 힘들 때 제곱해서 대소를 비교하면 되죠. 어차피 양수면 제곱한 게 큰 게 당연히 큰 거잖아요. 이게 제곱했을 때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건 부호를 모를 때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랑 3이랑 하면 당연히 3이 크죠. 근데 제곱하고 나면 25랑 9니까 25가 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해줘야 될 때 얘가 그 자체로 하긴 좀 힘들고 대신에 양수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그때는 제곱해서 뺄 거죠. 그걸 썼던 게 일반적으로 루트가 나오는 식이거나 절대값이 들어가는 식이 나오면 그때는 제곱해서 뺐어요. 얘도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제곱해서 뺍시다. 그럼 2분의 A1 더하기 A2의 제곱에서 루트에 A1, A2의 제곱을 빼주면 얘는 4분의 A1 제곱, A2 제곱 빼기 2A1, A2 나오네. 이 식이 뭐야? 2분의 A1 빼기 A2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항상 0 이상이겠죠. 0 이상. 그래서 부도식 증명을 해주는 게 맞아요. 부도식 증명을 해서 얘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됐다. 요거를 보여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그럼 이제 Q가 K일 때 다시 얘기하면 N이 2의 K제곱일 때 의 K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더한 거는 2의 K제곱의 루트의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요게 성립한다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요게 귀납법의 핵심이에요. 귀납법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게 성립하는지 보이고 그 다음에 K가 되면 그 다음 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귀납법은 기본적으로 시작 지점하고 연쇄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시작 지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연쇄가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를 볼 거니까 시작은 우리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연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 시켰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잘못이 얘랑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사이에 연쇄가 일어나는지 보이는 목적을 잘 판단하지 않고 글을 서술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K 플러스 1일 때 그냥 성립한다 뚝딱뚝딱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일 때도 항상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 게 되는지 봐야 돼요. 우리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이거 나와서 이게 되는지 계속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Q가 K 플러스 1이면 즉 N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 건데 K 플러스 1인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N이 2의 거듭제곱이면 요 테크닉 쓴다고 그랬죠. 요 테크닉 쓴다고 했으니까 저거를 이런 식으로 좀 쪼갤게요. 2의 K 플러스 1부터 2의 K 플러스 2의 K 제곱. 자, 이렇게 쪼개서 우리 앞에 저 테크닉 쓸 거니까 지금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볼 거고 요만큼을 한 덩어리로 볼 거예요. 왜? 각각에다 원소가 2의 K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가 2의 K 거죠. 그러니까 요 논리랑 똑같은 거야. 제신문이 줬던 요 논리도 얘네 4개가 있을 때 2개씩 생각하고 그럼 2개짜리 있으니까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 4개가 있으면 8개짜리도 4개씩 묶은 다음에 2개가 되니까 또 써먹겠다는 거고 16개짜리도 8개 한 다음에
두 개가 되니까 또 산술기가 쓰겠다는 거야. 저 패턴으로 갈 거니까 얘도 우리 2의 k개일 때 된다고 했잖아? 가정했잖아? 그럼 요거는 딱 2의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원소 개수는 2의 k 플러스 1제곱개가 있는데 걔를 반씩 따로 놓고 얘도 k개니까 이거 된다. 얘도 k개니까 이거 된다 볼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개짜리로 4개, 4개짜리 8개, 8개짜리로 16개, 16개짜리로 32개 하는 그 논리처럼 그러면 2의 k개 제곱개가 된다면 그것도 2개로 분리해서 2의 k 플러스 1이 되는지 요거를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저기서도 똑같이 4로 나눠져 있던 걸 2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얘도 2의 k제곱이 필요하니까 2의 k제곱으로 나눠주면 요거 계속 쓰면 복잡하니까 요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요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이거 성립한다고 했고 얘는 이거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울게요. 식은 2분의 2의 k제곱분의 2의 k제곱분의 여기는 이제 뭐 a1부터 a2의 k제곱까지 들어갈 거고 여기는 a의 2의 k제곱 플러스 1부터 a의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까지 들어가겠지. 그러면 2개 되는 거죠. 2개. 그럼 2개짜리니까 다시 산술기하 써주면 루트 안에 2의 k제곱분의 a1부터 a2의 k까지 그 다음에 2의 k제곱분의 a의 2의 k제곱 플러스 1부터 a의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까지 얘는 루트 안에 어차피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 A1부터 쭉 해서 A2의 K 플러스 1까지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요거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 A1부터 쭉 곱해서 K 플러스 1까지 곱해지는 거죠. 또 기본적인 로직은 이거야 이거. 이걸처럼 해서 두 개씩 쪼개 나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k제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2의 k 플러스 1개 제곱이 있는 것도 쪼개서 2개로 보는 거예요. 2개로 보고 각각 산술기야 하고 각각 또 산술기야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증명하라 그랬으면 이거는 되게 어려우고 발상 자체가 사실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신분이 뭐 해준 거야?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2개씩 쪼개봐. 이렇게 2개씩 쪼개봐.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봐야 그 다음에 비슷한 걸 봤을 때에도 아 저런 케이스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거는 조금 이렇게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하는 흐름을. 그다음에
이번에 n은 2의 거듭제곱이 아니래. 2의 거듭제곱이 아닌데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2의 거듭제곱 아니니까 뭐 2의 거듭제곱 어떤 거보다 작은 n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n값은 뭐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이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딱 들어오는 아이가 있겠죠. 그래서 n보다는 큰 2의 거듭제곱을 잡을 거예요. n보다니까. 왜냐면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이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두 개씩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씩 쪼가야 되니까 2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이 논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논리를. 그래서 얘도 지금 2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 그거보다 큰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다가 적당한 무언가를 더해주면 그때는 2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 120이에요. n이 120이야. n이 120이라고 하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보다 큰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해보면 128 있죠. 128. 그럼 120에다가 적절한 숫자 8을 더해주면 128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예요. 얘가 2의 거듭제곱은 아니니까 그것보다 큰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하면 적절한 숫자 무언가를 더해주면 걔랑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전 논리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n이 2의 q0보다 작을 때 거기에 적절한 r을 곱해주면 n 더하기 r이 2의 q0가 되는 r 값도 있고 n 값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적당하게 있을 때, 자 그러면 똑같이 이게 성립함을 보여달래요. 성립함을 보일 건데 얘는 뭐 산술기하를 써라, 뭐 귀납법을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그냥 증명을 해주면 될 거예요. 요거를 사실 이것도 약간 그 증명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이디어를 좀 강요하는 게 좀 있거든요. 강요하는 게. 문제 1번에서 S는 이제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 J 이렇게 보고 N 플러스 I 꼴이 되면 다 라지 AN 이렇게 보는 구조가 있었죠. 얘는 N 곱하기 라지 AN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던 아이디어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n 더하기 r이라서 이걸 마치 n 더하기 m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설정을 할 거예요. 설정을 할 건데 AN을요 n분의 A1, A2, AN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I는 다 그냥 라지 AN을 볼 거예요. 라지 AN.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더하는 거는 A1부터 A의 N 플러스 R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N 플러스 R까지? 그럼 여기서는 A1도 그렇고, N 플러스 1도 그렇고, AN 플러스 2도 얘고, 쭉 가서 AN 플러스 R도 그냥 다 라지 A로 설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 플러스 R분의 A1, A2, N 플러스 R 얘가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 부등식 얘기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는 순간 여기 A1부터 AN까지 더하고요. AN 플러스 1부터 AN 플러스 R까지 더해주면
요거는 n 곱하기 라지 an이 될 거고 여기는 r 곱하기 라지 an이 되겠죠. 문제 1번처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SN으로 가서 요걸로 넣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다 AN이니까 얘처럼 만들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시 뭐야? 그냥 라지 AN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 1번에 나왔던 그 논리 구조예요. 얘가 SN이 이렇게 표현되고 얘네가 쭉 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면 이만큼은 n 곱하기 an 될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건 1부터 r까지니까 r겠는데 걔네들이 다 라지 a인 거지. 라지 A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여기가 우리가 n 플러스 r을 놓은 이유가 뭐야? n 플러스 r이 나오는 순간 얘는 2의 q 제로 제곱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럼 저식은 2의 q 제로 제곱분의 a1부터 an 플러스 r까지 더한 거죠. n 플러스 r 말고 우리 요거 합시다. 요것도 맞춰서 그러면 n 플러스 r이었으니까 2의 q 제로 제곱까지 더한 거지. 자, 그럼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얘가 2의 거듭 제곱이라면 이거 성립하는 거 보였잖아요. 얘도 똑같이요. 2의 거듭 제곱이니까 2의 q 제로 제곱에 여기 a1부터 a 2의 q 제로 제로까지 더 곱한 게 되겠죠. 이거. 그때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라지 A이라고 그랬죠. 요거 자체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다만 n 플러스 r을 2의 q 제곱으로 표현한 거지. 쟤네들은 똑같은 표현인 거죠. 얘가 2의 q 제로 제곱에 a1부터 a에 이게 q 제로 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똑같이 2의 q 제로 제곱을 하면 얘는 a의 2의 q 제로 제곱이 될 거고 부동은 안 바뀌죠. 안 바뀌고 여기는 a1부터 a의 2의 q 제로 제곱까지인데 얘를 다시 조금 쪼개서요. 얘를 다시 이제 n 플러스 r로 돌려줄게요. 그럼 여기도 n까지 곱하고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r까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네, 요거 써먹으려고 n 플러스 r을 2의 q제곱으로 돌렸는데 써먹고 났으니까 이제 불편해요. 쓸 필요 없으니까 다시 n 플러스 r로 돌려줄게요. n 플러스 r로 돌려주고 나면 아까도 했지만 얘네들은 싹 다 그냥 뭐 하기로 했어요? 다 an 하기로 했잖아요. 얘는 왼쪽에 an이 n 플러스 r 제곱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데 a1부터 an까지 다 곱하고 또 an을 r 제곱게 하고 있는 거랑 같죠. 여기가 다 라지 a니까 똑같은 라지 a이잖아요. 똑같은 라지 a니까 r 제곱게 지워도 상관없죠. 지워주고 나면 이쪽에 남는 건 라지 an의 n제곱 될 거고요. 여기는 a1부터 an까지 곱한 형태가 되겠죠. 라지 a는 n루트에 a1부터 an까지 곱한 거랑 같을 거고 얘가 다시 n분의 a1, a2, an까지 더하고 n루트에 a1, a2, an까지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내가 원했던 아이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이건 진짜 어려워. 아마 합격한 인간도 이거는 아마 제대로 못 풀었을 거예요. 1번, 2번 멀쩡하게 풀었으면 당연히 4번은 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4번은 앞에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니까 실수 안 하면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이거는 못 풀었어도 뭐 당락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차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는 생각하자고요. 이런 아이디어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제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게. 그리고 만약 그걸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 적당히 무언가를 더하고 다시 얘를 되돌려서 없애버리는 로직도 가능하다.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 못 풀어도 어차피 이걸 풀 수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우리 평범한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거 풀어봐 라고 해서 그냥 풀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상으로 마이쮸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까지 어떻게 풀어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푸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우리 로직은 이해합시다. 로직은 n 플러스 r로 가고 되돌려주고 정리하고 앞에 2의 거듭제곱일 때 된다고 썼으니까 해먹고 그 다음에 다시 n 플러스 r로 바꿔서 저 남은 떨거지들이 다 a니까 날려버리고 n만 살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제 4번. 부피가 12,000이니까 이제 ABC 곱한 거 부피니까 얘가 12,0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나중에 루트 씌울 것 같으니까 소인수분해 합시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끈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끈의 길이 여기가 뭐 A, 그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잖아요. 내가 여기다 끈을 깔았어요. 끈을. 이렇게 많은 끈도 있고 이렇게 많은 끈도 있는 거죠. 많은 끈도. 이제 뭐요 밑바닥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다 그려놓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보이는 면만 그렸는데 이거 길이 똑같은 거 바닥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길이 똑같은 거 이쪽에 더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끈을 깔았나? 여기 파이도 있구나. 이쪽에도 또 끈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A랑 길이 똑같은 끈 몇 개 있어요? 이쪽에 하나인 거 같지? A랑 길이 똑같은 여기 있죠. 여기 파란색 하나 이쪽에도 하나 있죠. 여기도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바닥에도 두 개 더 있겠지.
그래서 A랑 똑같은 거는 6개 있죠. 네. 그다음 B랑 똑같은 거 이쪽에 하나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겠지. 위에도 있고 또 아래쪽에도 있죠. 4개 있네요. C랑 길이 똑같은 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쪽에도 있을 거고 여기 초록색도 있으니까 저쪽에도 있을 거고 6개 있는 거죠.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6A 더하기 2B 더하기 6C의 최소를 원하는 거니까 저 재심은 얘기하고요. 뭐 재심은 나였나요? 재심은 나 얘기해주면서 저 값은 3의 세제곱근에 6a 곱하기 4b 곱하기 6c랑 같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3의 세제곱근에 아까 우리 ABC 곱하면 이거라 그랬으니까 더 늘어난 게 2가 하나, 둘, 셋, 4개 붙었으니까 6개 있고요. 3이 2개 더 붙었으니까 3개 9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얘는 3 곱하기 뭡니까? 8 3 24 3개씩이지 3 4 12 12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얘는 일단 최소값은 얼마예요? 360인 거죠. 최소값은 360. 그 다음에 얘가 원하는 건 최소가 되는 A, B, C를 원하는데 그 사실 이거 산술기 할 때 최소나 최대를 물어볼 거 아니야? 최소나 최대는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내가 최소를 원했으니까 등호를 찾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나는 최소를 원할 거고 그 최소는 등호일 때 나오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쓸 거야. 이 논리가 맞는 거지. 최소를 원했으니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으로 가는 건 중간 과정에 하나 빠진 거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같은 되는 거잖아. 얘랑 같은 되는데 3개 더해서 360 나온다 그러면 하나씩이 다 얼마면 돼요? 120이면 되는 거죠. 이거끼리 연립해갖고 관계 잡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틀린 건 아닌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등호 성립할 때에는 어차피 3개가 똑같은 거고 합이 이거라면 각각이 그냥 120씩 가졌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이제 A 값은 20 될 거고 B 값은 30 나오고 C 값은 20 나오는 거고. 이거 풀리면서도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뭐가 제일 어려워 보여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 뭐가 보통 어려운 문제? 4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1번, 2번, 3번 있으면 3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중간에 이상한 거 어려운 거 팍 집어넣고 오히려 마지막 문제 쉬운 거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상공대는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다 풀어야지 합격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뭐라도 하나 더 받아먹으면 합격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시험을 봤어? 누군가가 당연히 이거 3번 푸는 인간이 아니라 그랬죠. 3번 못 풀어요. 3번 못 풀어. 그럼 3번을 보고 아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면
딱 1번, 2번에서 받은 점수가 다죠. 근데 그냥 전략적으로 야 이거 3번 못 풀겠다고 4번으로 넘어갔으면 4번은 실수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점수는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걔가 3번을 뭐 이만큼을 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얘보다 1점이라도 더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4번을 풀었으면 외려 합격권은 3번 건너뛰고 4번으로 가는 애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가고 시험지 마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어려울 거란 기대는 하지 마요. 맞다 중간에 막히면 그 다음 거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하고 여기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이거 좀 해결하려고 해보고 뭐라도 하나 더 끄적거려 보려고 해보면 어느 정도 좀 구성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다고 뒤에 것까지 포기하지 마요. 뒤에 쉬운 게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이때는 그랬으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 (54쪽) 볼래요? 54쪽?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것들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는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뭐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어차피 사인, 코사인 단독으로 물어볼 때는 연산이에요. 연산이 틀려서 또 그냥 아이디어나 기억하는 정도로 해서 합시다. 지금 첫 번째는 뭐 사인 법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있고 문제 1번에서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사인 법칙은 이제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나타내고 뭐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죠.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 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 사인은 2r분의 a가 될 거고요. 얘는 2r분의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길이로 나타내주면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서로 같대요. 여기가 얼마 곱하면 2 곱하면. 그러면 어차피 2r 지워질 거고요. 여기는 a 지워지겠죠. 여기는 2도 지워질 거고 남는 게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고 여기 그냥 b 남는 거예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b제곱이니까 이거는 그냥 a제곱 빼기 c제곱은 넘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에 해주면 a 더하기 c랑 a 빼기 c 나올 건데 길이이기 때문에 c가 a랑 같을 때만 만족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마지막에 정리해줘야 돼요? a는 c대로 끝나면 안 되죠.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으니까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AB 길이 제곱분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그 라지 m이 얼마냐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A는 C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 A, B의 길이는 뭐 A랑 C랑 똑같으니까 그냥 A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가 결국 알고 싶은 건 A제곱분의 S의 최대값이 얼마냐는 거죠. 얘를 나타내려면 이 S도 마찬가지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A로 나타낼 거면 2분의 1에 여기도 A니까요. A제곱의 사인 B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A제곱 지워지니까 그냥 2분의 1의 사인 B거든요. 2분의 1의 사인 B. 그 최소값은 사실 결정됐어요. 얼마로? 2분의 1로요. 왜? 사인은 지가 아무리 날린 척만 얼마까지밖에 안 돼? 1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1까지밖에. 자, 여기서 서술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결정했잖아요. 삼각형 ABC라고 결정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각각의 각들은 뭐 라지 A 각이든 라지 B의 각이든 라지 C의 각이든 얘네들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각 B라는 게 0과 파이에 존재하니까 최대값이 얼마다? 각 B가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계산은 그냥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서술할 때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각이 제한되는 거예요. 무언가의 최대와 최소를 얘기하고 싶다면 당연히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옆에 22번 볼게요. 자, 제식은 가에서 A, B, C는 양수고요. A분의 2파이 더하기 2파이분의 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그 M을 만족하는 A, B 값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첫 번째 조건이 C sin AX 더하기 B의 최대값은 9 그랬는데 최대값에 영향을 주는 건 C, sin A는 개수랑 Y제곱밖에 없는 거죠. 얘가 9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랑 C를 해주면 8이 돼요. 자, 이렇게 둘이 나왔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분의 2파이랑 2파이분의 B잖아요. 그럼 여기서 C는 일단 관심이 없는 거죠. C는 관심이 없고요. A와 B를 하나로 바꿔줘요. 사실 저 구성 보니까 산술기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산술기가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곱해서 뭐가 수거가 돼야 되니까 요 B든 A든 정리해서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얘네 둘이 빼주고 나면 B가 A 더하기 1 나오네요. 얘는 A분의 2파이랑 2파이분의 A 더하기 1이니까 A분의 2파이 더하기 2파이분의 A 더하기 2파이분의 1인 거죠. 자, 2파이도 양수고요. A도 양수니까 여기는 산술기하 평균이 가능하죠.
X의 평균에 의해서 이 값은 2배의 루트에 2 곱하면 그냥 1이네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이 2 플러스 2파이 분의 1이니까요. 요 i가 내가 원했던 n인 거죠. 이 값이 n인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 저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fx를 만들 거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저 fx의 점근선을 나타내 달라는 거죠. 그러려면 알파랑 베타가 필요해요. 이제 알파랑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둘이 최소가 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가 된다는 건 결국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a분의 2파이와 2파이분의 a가 다 1이라는 얘기죠. 뭐 만족하는 a 값은 2파이고요. 얘를 알파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b는 a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파이 더하기 1일 거고 그 값을 베타라고 하기로 한 거죠. fx는 탄젠트에 ax, 알파 x 더하기 어디 갔나? 빼기 베타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얘는 그러면 탄젠트에 2파이 x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저거의 점근선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다른 것보다 탄젠트의 점근선을 잡으라 그러면 잘 못 잡더라고. 되게 힘들어하고. 탄젠트의 점근선은 그냥 여기 있는 게 뭐면 돼요? 2분의 홀수 파이면 되는 거지. 점근선을 구하고 싶으면 2파이 x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1이 2분의 2n-1파이가 되게 하는 x값을 잡아주면 그게 점근선인 거예요. 물론 이때 n은 뭐여야 돼? 정수여야 돼. 그래서 탄젠트 점근선 구하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상한 공식에 대입해서 평행이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게 2분의 홀수파이면 돼요. 탄젠트 안에 들어있는 게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거기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얘도 정리합시다. 그러면 2파이 x만 남기고다 넘겨버리면 2분의 2n마이에다가 플러스 2파이니까 더하기 4 하고 더하기 1 이렇게 따로 보낼게요. 그럼 x는 2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이랑 지워지니까 4분의 2n-1 더하기 4 하고 더하기 2파이분의 1이면 되죠. 이거 정리해주면 2분의 1에 n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2파이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n은 정수. 여기는 살짝 바뀔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내가 n에다가 뭘 넣냐에 따라서 2분의 1씩 더하고 2분의 1씩 까고 할 거니까 어차피 n은 정수인 거고, 그러니까 표기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잡고 갈게요. 그래서 제시문이 원하는 게 뭐냐면 P값 구해달라고 했거든. P값. 근데 P값은 y는 fx의 점근선 중에 하나고요.
그 점근선은 또 다른 점근선의 절대값 한 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요. 즉 점근선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아이가 필요한 거지.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했을 때 걔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점근선을 일단 여러 개 잡아볼 건데요. 지금 어차피 여기다 내가 숫자를 뭐 100을 넣고 1000을 넣고 10,000을 넣으면 계속 숫자는 커지겠지? 그러니까 작아지는 언저리를 생각해야 돼요. 제일 작은 거 찾을 거니까. 그래서 n에다 0 한번 넣어봅시다. n에 0 넣어주면요. x는 4분의 3 플러스 2파이분의 1이죠. 그리고 일단 여기다 뭘 넣을 때마다 2분의 1씩 더하고 빼고 할 거잖아? 그럼 2분의 1 빼도 되겠죠? 그래서 n에다 이번에 마일 넣어봅시다. 2분의 1만큼 빠지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파이분의 1이 되겠네요. 이제 마이를 넣어주면요. 여기서 또 2분의 1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파이분의 1이 될 거고, 마3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파이분의 1이겠죠. 자, 나는 절대값을 해서 제일 작은 걸 찾고 싶어요. 절대값을 해서.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작죠?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얘랑 비교하면 똑같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조금 더 뺀 거랑 더한 거랑 당연히 뺀 게 더 작죠? 얘랑 해주면요. 얘랑 해주면 찝찝하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얘네들이 비교하고 싶은데 찝찝하잖아? 그럼 빼면 돼요. 빼면 돼. 여기서 이거 뺍시다.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되죠.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빼주면 2분의 1 되잖아요. 얘는 0보다 크네요. 그럼 n이 3일 때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소가 되는 케이스는 언제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된 거죠. 이런 5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